토트넘이 20년 만에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곧바로 감독 경질이 되는 게 맞겠죠? B클럽이라면요. 4연패도 아슬아슬한 지질이 운이 없는 4연패도 아닙니다. 대패, 그냥 대패요. 네. 뉴캐슬 4실점, 아스날 3실점, 첼시 2실점, 리버풀 4실점. 이건 강등권에 맞먹는 실점이죠. 상대가 강팀이었다고 인정해버리면 토트넘은 개 허접팀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고, 손흥민은 개 허접팀에서 에이스이고 캡틴인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토트넘 선수단의 몸값은 그래도 6위권입니다. 맨시티, 아스날, 첼시, 맨유, 리버풀 다음이 토트넘인데, 그럼 비슷해야죠. 토트넘은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2%라고까지 하더군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4연패 정도면 경질을 해야 할 정도인 거고, 실제로 무리뉴 감독은 그렇게 잘렸습니다. 무리뉴는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겪고 순위도 추락하면서 카라바오컵 결승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레비가 잘라버렸습니다. 네. 당시 모두가 쇼크였죠. 포체티노는 이미 전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시켰고 팬들이 실망은 해도 경질시키라고 들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시즌 초반 14위까지 떨어지자 예상 못한 경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4연패는 없었습니다. 패배와 다를 거 없는 무승부가 많았던 거죠. 그 무승부에는 맨시티 경기,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도 있었습니다. 단지 중하위권 팀에게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꼬였던 거죠. 엔지 감독의 후반기는 역대급 최악입니다. 콘테 감독은 2년차 후반기에 거의 고의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토트넘을 망가뜨렸던 거니까 넘어가죠. 그런데 엔지 감독은 전혀 경질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건 국내에서는 엔지 감독에 대한 재평가로 고집불통의 유연성 없는 전술로 실망하면서 엔지 감독을 쳐내야 한다는 반응도 상당합니다. 엔지 감독의 정신 세계가 의심스럽다. 고집 진짜 뭐 같다. 엔지는 착각 속에 축구를 하는 것 같다. 이길 생각이 없는 감독은 빨리 경질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는 감독인 걸 알았는데 기대가 되지 않는다. 엔지 감독 체제에서는 메시가 와도 안 될 거다. 토트넘 감독 경질은 연중 행사인가? 네, 등등 정말 많은 팬들이 감독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보는 시각도 분명 있죠. 그리고 의외로 토트넘 현지 팬들은 엔지 감독을 옹호하는 반응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이었습니다. 애초에 8위 이하로 추락할 거라 했지만 지금 우린 5위야. 욕심이 너무 큰 거야. 우리는 엔지에게 시간을 주는 게 맞아. 우도기가 없는 것이 엔지 감독 탓은 아니잖아. 우리가 다른 감독을 고용했다면 이미 8위였을 거야. 엔지를 믿지 않는다는 건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야. 상처 뒤에 성장을 이룰 수 있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최소한 이제 에메르손과 클레스비 아니라 히샬리손과 스킵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잖아. 2달 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한 감독을 경질한다고? 바보. 엔지의 일부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대로 믿을 수밖에 등등 현재 팬들의 반응으로 볼 때 엔지 감독은 경질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최대 커뮤니티에서는 한 가지 이색적인 기록을 떠밀면서 엔지 감독을 자를 수 없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 엔지, 클롭, 아르테타를 비교하면서 데뷔 첫 시즌에 35게임에서 이뤄낸 성적을 공개하면서 엔지 감독이 60점, 클롭 감독은 58점, 아르테타는 50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아스날은 8위였고 그 다음 시즌에도 8위를 했습니다. 경질론이 있었지만 꿋꿋이 버티면서 아르테타 감독만의 색깔을 입히더니 전문 스트라이커가 없이도 지난 시즌 2위, 올 시즌 우승도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5년입니다. 5년. 네. 그러니까 토트넘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인정도 되긴 하는데, 엔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팬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0대4까지 벌어지고 유슈팅은 슈팅의 절반이 넘게 허용했고 5실점 이상도 충분히 가능했고, 토트넘은 전반전 전체 슈팅 같지 않은 슈팅 1개가 전부인데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4연패 상황에서 말이죠. 아니, 선수들은 이 힘든 리그에서 자칭 B클럽이라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활약과 승리를 해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한 경쟁 중인데, 엔지 감독은 승리에 대한 집착은 없이 본인 갈 길만 가버리고 있습니다. 뚝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된다는 확신 아래 달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선수들은 사기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퇴출당할 벤치에 있을 선수들 말고 주전들, 특히나 손흥민에게는 축구 수명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렇게 다음 시즌 챔스도 못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손흥민 34살이 됩니다. 다행인 건 번리를 상대로 홈에서 경기한다는 건데 아스날, 뉴캐슬, 첼시는 본래도 수비가 강했습니다. 수비 강한 팀들이 더 내려서니까 토트넘이 해법도 없었지만 번리는 좀 다를 것입니다. 콤파니 감독이 본래는 번리도 닥치고 공격이었는데 최근 상황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잔류도 가능할 수 있어서 토트넘을 이기기 위해 사력을 다할 상황입니다. 그럼 맞춤형 전술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B클럽들보다는 레벨이 떨어지니까 방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충분히 승산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맨시티와 붙을 때는 맨시티도 일정은 비슷하게 흘러가서 체력적인 부분은 비슷하고 리버풀과 같은 플레이에 토트넘 후반 20분의 경기력이라면 비벼볼만 합니다. 네. 여기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그럼 경기력이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자신감 때문인 거냐라고 묻자 엔지 감독의 판단은 전반 3선에서 아무 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건 그냥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바로 실력 차이인 건데 극복이라뇨. 네.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밖에 안 되고 이곳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이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면 탈락인 곳이거든요. 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토트넘은 정말 물갈이 해야 합니다. 진짜 경기 중에 패스 훈련 때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기회를 어떻게 만드나요? 네. 그 사이 누군가는 뛰어 들어가고 침투를 하려고 해야 하는데 공격 상황에서 삼각 패스만 하고 있습니다. 네. 침투를 손흥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버풀 공격수 미드필더 하물며 윙백들도 침투를 하는데 토트넘은 먼저 침투하려는 조짐도 안 보여요. 존슨, 클루셉스키도 메인이 아니라 조커 정도도 활용하고 그냥 사르, 비수마도 벤치 정도가 맞는 듯합니다. 네. 로셀소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인데 유독 무리뉴 외에 토트넘 감독들에게만 외면을 받네요. 네. 물갈이는 보낼 선수 정도 레벨을 바꿔서 데려온다가 아닌 거 알죠? 더 높은 수준의 선수 영입이 필수라는 거죠. 토트넘이 대패당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원인은 뭐 간단합니다. 안일함 때문이었어요. 리버풀의 첫 득점부터 보면 포로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순간 각포는 한 번 더 치고 나가서 크로스를 올리기 쉽게 허용했는데 크로스를 올려서 득점되는 게 매우 확률이 낮다 보니까 아니란 거죠. 네. 거기다 에메르송은 박스 안에서 옵사이드 트랩 염두한 듯 라인이나 맞추려고 했지 리버풀 전설 살라를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뻔할 뻔짜 뭐 크로스면 헤딩인데 그걸 살라에게 보내겠어 하는 안일함으로 실점이 된 것입니다. 리버풀의 득점이 매우 쉬웠던 건 토트넘 수비의 안일함이죠. 두 번째 골도 쉽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게 허용했고 그 크로스를 올린 선수는 잉글랜드 국대로 킥력이 매우 좋은 아놀드였는데 정확히 배달되고 살라가 박스 안에 있고 손쉽게 넣습니다. 세 번째 실점도 에메르송이 뺏긴 것도 모자라서 안일하게 크로스를 하도록 두고 또 당했습니다. 네 번째 중거리 슛도 비수마가 설마 중거리 슛이 들어가겠어 하고 그냥 뒀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반면에 리버풀 수비는 어떻습니까? 촘촘한데 손흥민 혼자입니다. 후반 55분에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으면 지가 뛰어들어가야 리버풀 수비가 혼선이 일어나면서 기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보내놓고 손흥민 알아서 해라입니다. 두 명을 뚫고 나가면 그 다음은 우리 편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뚫고 나갔는데 다시 또 벽이 진짜 동료가 없잖아요. 그나마 토트넘의 첫 골이 수준 높은 패스로 인한 골이었죠. 비수마가 웬일로 키패스가 나왔고 4대0으로 앞서 있는 안일한 리버풀 수비는 곧바로 실점을 합니다. 두 번째 골은 손흥민이 만약에 존슨에게 패스했으면 정말 화낼 뻔했습니다. 결국에 기회가 한 번 찾아온 걸 골로 만들어내는 피니셔잖아요. 팬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걸로 아는데 손흥민 위에서 파이팅하면서 토요일 밤 11시 다시 한번 응원해 봅시다. 그날부터는 컨텐츠 작업 겸 스트리밍도 같이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컨텐츠라고 보죠. 긴장되면서도 더 힘이 될 듯 하네요.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